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3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오늘부터 3급과 준 3급을 포함한 배정한자풀이가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요. 배경만큼이나 이번에는 급수도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요. 지금 급수는 바로 공인급수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 상급이죠. 3급까지 따야 여러분한테 수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한자풀이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4급까지의 모든 배워온 과정을 바로 3급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3급 배정한자풀이 그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봅니다. 그럼요, 첫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시죠. 지금 보니까요, 사람인변 옆에 쌍토규라고도 배웠고, 또 서옥규 또는 홀규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 홀이라는 것은요, 천자가 제후를 봉했을 때 주던 일종의 심표입니다. 일종의 임명장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어서 땅과 땅의 경계선을 다스리도록 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임명장을 받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가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지금도요, 법원이라든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출입증이 있지요.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좀 왠지 높아 보입니다. 하물며 옛날에 지경과 지경, 소위 말하면 땅과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장을 준 사람이라면 건 모양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를 아름답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울 가짜가 되었고요. 가작, 가인, 가약. 이 가약이라는 것은 백년가약을 맺다 할 때 쓰는 자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약속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름답긴 아름답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바로 천자, 소위 말하면 황제가 봉해준 것처럼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주례자의 서약에 의해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천자가 우리에게 내려준 약속과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가약이라는 말 쉽게 쓰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한 번 맺은 가약은 100년 이상 불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는 기억의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급, 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더할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고 나무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자일까요? 즉, 나무 실형을 물건을 더하기 위해서, 더해놓기 위해서, 얹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것이 실형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선반 같은 겁니다. 즉, 물건을 더해놓기 위해서 나무로 짜놓은 틀이 뭐냐? 그게 실형이었다. 일종의 선반이었다 해서 이게 실형가 또는 선반가 이런 글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가설, 가공 또는 가교. 이때 이 가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빈칸을 가공이라고 그럽니다. 간가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건데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이때 가교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걸 가교라고 하겠죠. 왜요? 이 실형가자가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일종의 선반이기 때문이죠. 그처럼 다리를 놓는 거니까 가교라고 하면 바로 다리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형상을 표현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요, 한자가 결합이 되면서도 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치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지 한번 같이 보죠. 물론 여러분이 다 배운 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갈것자와 병부절이라는 글자를 합쳐놨습니다. 이 갈거는 가다라는 뜻 외에도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죠. 과거, 제거할 때 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병부절은 이렇게 생긴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즉, 무릎마디절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죠. 즉, 이게 무슨 자냐면요. 적으로 하여금 무기를 버리고 움츠려들게, 즉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다 해서 이게 물리칠 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다라는 자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던 사람들은 적군이 무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모양에서 물리칠 각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응용자를 보니까요. 각설하고 할 때 각설, 즉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자를 때 각설이라고 그러죠. 퇴각, 물러나는 걸 퇴각이라고 그러고요. 망각하다라는 것도 즉 잊어버려서 모르는 것을 망각이라고 할 때 잊을망, 물리칠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각이라는 글자가 제각각 들어가고 있지만 무언가 버리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뜻이 고스란히 그 글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자가 외울 때는 이와 같은 어원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또 연상되어서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여러분에게 또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리칠 각이라는 글자를 배웠거든요.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육달월이라고 그래서 고기육변 달월, 즉 이 고기육과 달월이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달월을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몸 중에서 가기도 하고 또 무릎을 좀 꿇기도 하는 부분이 어디냐? 다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다리각자죠. 우리 그 건각들이 뛰다 할 때 튼튼한 다리들이 뛴다는 얘기죠. 이때 쓰는 각이 바로 이 다리각자입니다. 이 다리각은 사람이 건너는 다리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종아리 그 부분을 통틀어서 다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 각광을 봤다 할 때 각광, 즉 무대에서 조명이 그 배우들의 다리 부분을 빛을 비춰줬던 걸 각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머리 부분이 빛나는 부분을 두광이라고 그러겠죠. 예, 두각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야, 각주, 예, 본문 밑에 세세하게 달아준 걸 각주라고 그러고요. 각본, 즉 무대에 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무언가 근본이 되는 것을 각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보니까 무언가 다리라는 뜻 외에도 무언가 중요한 뜻이 있죠. 그것은 주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리는 그만큼 생각을 이동시키는 주체였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각광받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바지 입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각광받습니까? 좀 추할 뿐이죠. 중요한 건 빼어난 재주를 마음에 갖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집각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문문이 의미 요소로 쓰였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물론 금방 헤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이 각각각 또는 제각각이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문문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 찾아드는 문이라는 데서 이것은 문이 달린 집이라는 데서 누각 또는 층집, 층층이 요즘 말로 말하면 2층 집처럼 그렇게 층이 누대가 있는 집을 각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각을 이야기합니다. 각의 종각, 강료들 할 때 이 각은 바로 어떤 누각 성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잘 보니까 이 각이 음가를 나타내고 문문이 의미 요소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부수는 문문이겠죠. 왜요? 바로 의미 요소가 대부분 부수고 음가를 가진 부분은 뜻을 나타내는 음을 나타낼 뿐이지 부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육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편에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방패가 아니고 그 옆에는 칼도입니다. 즉 나무 판자나 대나무 조각같이 이렇게 쪼개놓은 그 판자에서 칼로 쪼개놓고 그 칼로 무언가를 새겼다 해서 이걸 새길간 또는 새겨놓은 책을 펴냈다 해서 책 펴낼 간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방패처럼 이렇게 평평한 것을 그 위에다 칼로 새겼지요. 왜 그러냐면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대나무나 나무판이고 주된 필기구였습니다. 필기 용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패처럼 쪼개놓은 대나무나 나무에다가 칼로 글씨를 새겼다 해서 새길간 또는 새겨놓은 그 책을 묶어놨다 해서 책 펴낼 간. 우리 간행 또 월간, 창간 할 때 이 간은 전부 다 책 펴낼 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방패간이라는 간이 음가를 나타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여러분에게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육달월이라고 소위 말하면 몸이라는 걸 알면 몸속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간이다 해서 이게 간간자예요. 여러분 간 빼놓는 사람 없죠? 물론 토끼는 간을 빼놓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는 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은 뭣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즉 간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간은 즉 몸 중에서 방패 역할하듯 뭔가 막아낼 수 있는 그 몸 중에 장기가 뭐냐? 그것은 간이었다 해서 간간. 우리 간장 하면 뭡니까? 간과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간담상조, 간과 쓸개가 서로 비춰볼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냐? 몸이 투명해서 간과 담을 서로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간담상조라는 것은요, 일종의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친한 친구 사이를 간담상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에 가장 모를 것이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은 마르면 밑을 볼 수 있지만요,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러니 사람만큼 발견해가고 또 알아가기가 인내심이 요구되는 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헤아리기가 어렵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요? 내 마음도 내가 헤아리기 어렵죠.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춰볼 만큼 가깝다.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사이죠. 그런 의미로 간담상조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어떤 장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여자 셋이 모여 있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 같이 보도록 하죠. 여자가 셋이면 많은 사람들이 한자에 계집녀가 들어가면 좋은 자가 없다. 물론 이것은 남자들의 주된 사용권이 있었던 문자의 실용성 때문에 그랬겠죠. 소위 말하면 사용성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여자를 남자가 셋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간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위 말하면 여자 셋이 모여서 간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 여자를 아울러서 사사로이 한다는 데서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고 간사한 일이다 해서 불의할 간, 간사할 간, 또 부정할 간 이런 글자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가 세 다리, 한 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를 거치려면 무지하게 간사한 남자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야, 그래서 첫 번째 응용 단어가 간사, 그 다음 간음, 강간. 이때 힘쓸 강자가 아니고 억지로 강자죠. 억지로 간하는 게 강간입니다. 여러분, 한자가요, 때로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본래의 뜻 외에도 부사로 사용될 때 때로는 뜻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강할 강자도 부사로 쓰일 땐 억지로 강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강행하다 하는 건 뭡니까? 힘써 행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억지로 행하게 하는 것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로 쓰일 때는 약간 뜻이 바뀌는 글자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사가 뭐냐고요? 예, 사과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서술어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걸 부사라고 하죠. 용언이 뭐냐고요? 동사, 형용사, 지정사를 말합니다. 동사, 형용사, 지정사가 뭐냐고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이번 글자도 왠지 기억과 관계가 돼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억을 하는 순서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해돋을 간자라는 거 여러분이 배웠고 이건 지붕입니다. 즉 지붕에 해가 돋기 위해선 그 주위에 울타리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담장을 얘기하는 거죠. 담장을 둘를 때 거기에 세워놨던 방패 같은 기둥,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나중엔 줄기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재능이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부하면 줄기의 때가 아니고 재능 있는 부분이 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간선, 그 다음 근간을 이루다 할 때는 뿌리와 줄기란 뜻이고요. 간선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주된 선로를 이야기하죠. 이 간선의 반대말은 지선이 되겠죠. 이처럼 한자의 이 뜻이 이 안에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가 돋는 지붕 위에 둘려쳐져 있는 담장 주위에 방패처럼 세운 큰 나무, 기둥을 세운다. 그것은 일종의 줄기였다. 또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했다라는 뜻으로 이 자를 알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은요, 한자가 때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내 머릿속에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연상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한자를 요즘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옛날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번 글자도요, 간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짐승의 모양이고요. 이거는 그칠 간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뭐냐면 짐승처럼 무릎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간절하게 그쳐가지고 무언가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으로 바뀌느냐, 잘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데서 이건 정성이다, 또 믿음이다 해서 정성간 또는 믿음간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간곡히 부탁을 하다, 간곡, 간절히 원하다, 간절, 또 간청하다 할 때는 정성간자입니다. 짐승처럼 몸을 그치고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 그것은 정성이었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짐승의 모양을 사람이 흉내내기도 하죠. 왜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몸을 확 이렇게 피기보다는 움츠립니다. 왜 움츠리냐고요? 이 동물들은요, 무엇인가 잡기 위해서는 몸을 움츠립니다. 사람도 무언가 정성스럽게 무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무언가를 바랄 때는 몸을 움츠리죠. 바로 그 움츠리는 모양 속에 숨어있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뜻의 정성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기억에 들어가는 글자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물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건 물과 관계가 있고요. 이게 어찌 갈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 물이 어찌하여서 다 말랐을까 하는 데서 이게 마를 갈자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뜻이죠. 우리 갈증나다 할 때 쓰는 목마를 갈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삼수변이고 이게 또 어찌할 가리란 뜻도 있지만 오랑캐란 뜻도 있습니다. 오랑캐 땅엔 물이 없었다 해서 목마를 가리란 뜻도 있다는 얘기죠. 갈구하다, 갈증, 갈망할 때 이 갈은 전부 물이랑 관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요,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죠. 왜요?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이거든요. 이 물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바뀐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몸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거울감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요, 그 심리학자들은 거울을 가지고서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 여자들이 운전교습 받으러 갔을 때 옆에 강사가 그랬답니다. 백미러 좀 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가방에 있는 거울을 꺼내더랍니다. 그렇죠. 가방이 백이고 미러가 거울이니까 백미러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가방 속에 있는 거울을 보더랍니다. 이 여자는 거울을 통해서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거울을 보면서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부여한다는 사실이죠. 자신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는 거울을 보면 볼수록 절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신감을 생기죠.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도구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거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울 자가 바로 미러, 거울이란 뜻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야, 지금 보니까 쇠금과 옆에 볼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벌써 힌트를 충분히 느끼셨죠? 즉 무슨 얘기냐? 쇠를 갈고 닦아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거울이다 해서 이게 거울감, 또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살펴본 데에서 살필감, 이런 글자가 된 겁니다. 우리 감별하다, 살펴, 분별하는 거죠. 감상하다, 거울처럼 들이다 보는 것을 감상이라고 그러고요. 감정, 네, 이때는 경계,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살피기도 하지만 잘못된 모습을 경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글자 안에는 거울감, 또 살필감 또는 경계할 감, 이런 글자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 한 번쯤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최소한 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강하다라는 뜻의 굳셀깡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옆에 이게 산등성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칼로 위협해도 산처럼 버티고 서서 굴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게 굳세다, 꼬장하다라는 뜻의 꼬장할 강, 굳셀 강자입니다. 사실 강도가 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데도 산처럼 이게 매산, 매강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그물망자고요. 이 매가 산이 들어갔죠. 즉 그물을 벌려놓듯 산이 널려있는 산이다 해서 이게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처럼 버티고 있는 건 굉장히 꼬장한 일입니다. 강건하다, 강직하다, 외유내강,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드러운데 안은 굳세다. 이것이 외유내강이죠. 여러분들은요, 외유내강형을 취하십시오. 왜냐고요? 겉으로는 강한치 않은 사람이 속은 부드러운 경우가 많지만 겉으로 드러난 온유함이 충분히 강함을 누릅니다. 이것은 역사의 일에 증명이 된 거죠. 사실요, 버드나무 꺾어지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휘영청 휘느적거릴 망정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속으로 그러는군요. 아하, 이건 우유부단을 뜻하는가 보다. 그런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것이 있으면 온유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한자는요,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학문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산강, 상등성이 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실사고요. 이것은 등성이 강자죠. 산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실을 굵게 꼬아가지고서 그물둘레에 붙인다는 데서 이게 그물 코를 나타냈다가 나중엔 별이강, 근본강 이런 뜻이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로 이게 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이건 산이라고 그랬고요. 즉 이거는 여기서 산의 요소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음가를 가져오기 위한 요소죠. 즉 실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물의 실이죠. 그물에 그 투망처럼 던지고서 그것을 확 잡아당기는 그물의 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별이라고 그러고 그 별이가 어떤 사물의 기초가 되고 틀이 된다고 그래서 근본강, 별이강 이런 글자가 됐습니다. 기강, 강령, 삼강, 오리온 할 때 전부 다 이 강자가 별이강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둘로 나눌 겁니다. 쇠금과 산강. 그러면 어떻게 매강이라는 글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요. 산처럼 단단한 쇠라는 데서 이거에 강철강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강철강, 산처럼 단단한 쇠붙이, 그것은 강철이다 해서 강철강, 강철, 강판, 즉 강철 같은 널판을 강판이라고 그러죠. 강필, 그 세상에 어떤 것과 굴하지 않는 그 붓을 강필이라고 그러겠죠.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강이 강철강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쇠금이 들어가면 쇠라는 뜻이 어느 정도 내포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것은 3급과 준 상급의 배정한자 풀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상급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안하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